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궁금한 게 많이 있죠. 물론 뭐 리플 말고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야말로 그 궁금증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면 리플은 지금 뭐 소송 문제가 걸려 있고 전체 암호화폐 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의지하게 되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 또는 뭐 방송하는 사람들이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뭐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도대체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런 어떤 추측성의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일 뿐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이 헷갈리죠. 인터넷이나 이제 뭐 개인 방송들에 있는 어떤 정보가 맞는 줄 알고 그대로 믿고 있다 보면 또 뭐 얼마 있으면 다른 얘기들이 나오죠. 전혀 딴판인 얘기들을 또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종을 잡을 수가 없죠. 초창기 산업이라 아마 그런 면이 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그 리플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세 가지 중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리플 소송 판결이 과연 언제 나올까이냐죠.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친리플 변호사 리플 SEC 소송 판결 시간 더 필요 뭐 사안 중대성 고려해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친리플 변호사라면 그 존 디튼이죠. 뭐 존 디튼이 얼마 전에 뭐 라스베가스 쇼인가 나가서 이 리플보다 비트코인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리플 커뮤니티를 이끌고 전 세계 리플 투자자들을 대변한다는 그저 친리플 변호사라는 사람이 리플은 거의 없고 비트코인이 훨씬 많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뭐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못 돼요. 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또 소송 판결과 관련해서 이제 이 사람 변호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자,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소송 결과가 지나치게 늦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토레스 판사의 그간 재판 사례를 고려했을 때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볼 만한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리플과 SEC는 지난해 12월에 브리핑을 제출했다. 이제 막 7개월이 지난 건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이제 리플과 SEC가 각각 이 소송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에 브리핑을 판사에게 제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7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이 7월 달이니까. 그래서 토레스 판사 담당 사건 중 비슷한 시기 브리핑을 낸 토르 에코티라는 사건도 아직 약식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또 뉴욕 카펜터스 펀드 사건은 브리핑 제출 후 8개월 뒤에 결과가 나왔고 정부와 퀼러 간 소송도 7개월이 소요됐다. 뭐 그랬어요. 다른 여러 사건은 브리핑 접수 후 통상 약 6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보통 은 8개월 걸리고 뭐 7개월이고 또 6개월 걸리고 했으니까 대략 평균 한 7개월 정도 걸린 거네요. 만 7개월 정도. 그러면 지금 리플도 뭐 지난 12월 달에 브리핑을 제출을 했으니까 리플과 SEC가 지금 7월이죠. 그러니까 약 7개월이 됐죠. 그럼 이제 소송 판결이 나올 때도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9월까지는 나올 거다 어쩐다 하지만 물론 믿을 수는 없어요. 또 얼마나 더 갈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이 내용대로 본다면은 이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는데 대충 약 한 7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있죠. 평균적으로요. 그럼 이제 리플도 지금이 7월 달이니까 딱 이번 달이나 아니면 뭐 다음 달 또는 뭐 한간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9월 달 안에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일전에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미국 정부가 말이죠. 리플 소송 판결을 대선 전략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얘기가 들려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소송 판결을 내년까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플과 SEC가 이제 그 합의를 하거나 또는 뭐 리플이 승소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리플에게 이제 유리한 결과를 미국 정부 측에서 이제 만들어낸다고 봤을 때에는 그런 좋은 호재를 지금 주지 않겠죠. 뭐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특히나 미국 시민들에게 지금 주지 않겠죠. 대선에서 이제 표를 얻으려면 내년까지 끌고 와서 내년 이제 대선 무렵에 대선이 내년 11월이죠. 그러니까 내년 중순 이후에 터뜨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 대선이라는 게 말이죠. 그 승부가 박빙이죠. 뭐 적은 표 차이로도 뭐 승부가 갈리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플이 승소하게 하거나 또는 리플과 SEC가 합의를 하거나 리플에게 이제 유리한 결과를 줬을 때 그때 이제 리플을 포함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그 표를 조금만 가져와도 바이든 정부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저의 관점이고 추측이고
만일에 미국 정부가 리플과 SEC 소송 판결 사안을 내년까지 몰고 갈 생각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 대선 전략으로 뭐 활용할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이제 그 많은 소송 판결 결과가 나오는데 한 7개월 정도 걸렸고, 이제 리플의 소송 판결도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리플 소송 판결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 타임이 이제 되어 가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리플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바로 리플의 XRP 물량이 앞으로 매달 10억 개씩 풀려 나온다라는 걱정이죠. 물량이 한 달에 10억 개씩이라 이제 쏟아져 나오면 공급이 엄청 늘어나는 것이니까 앞으로 리플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큰 장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고, 그것이 이제 사실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죠. 그 외신에서 이제 리플 CTO, 그러니까 전략 기술 책임자죠. 과거 XRP 에스크로 물량 전략적 매도 가능성 언급.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크로 물량 뭐 한 달에 막 10억 개씩 쏟아져 나온다 뭐 그런 거요. 한번 보시죠. 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크립토 베이직이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는 지난 2017년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행사에서 에스크로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540억 XRP를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자금 조달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플에서 지금 유통 물량이 지금 1000억 개거든요. 1000억 개에서 최근에 그 550억 개, 그러니까 540에서 50 뭐 그 정도 되죠. 540억 개가 그 이제 에스크로 계좌에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550개, 540억 개가 1000억 개 중에 유통 물량으로 잡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유통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에스크로 계좌에 싹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때에 따라 자금 조달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만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면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 리플 스스로를 보호하고 산업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크로 지갑 내 XRP 물량은 그러니까 540억 XRP요. 그것은 리플의 수익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크로 지갑 내에 있는 그 XRP를 꺼내서 판단 얘기죠. 리플 회사 측에서 팔아가지고 리플 회사 운영비로도 쓰고 수익원으로 쓰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크로 지갑 내에 있는 XRP 물량은 어디에다가 파냐면 개인들에게 파는 게 아니고 기관 또는 은행들에게 팔죠. 주로 은행들에게 팔아요. 이 리플 XRP는 지금 은행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래서 은행에다 파는데 이제 은행에서 그 인터레처 프로토콜, 그러니까 은행 내부에서 사용되는 용도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트레이딩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회사와 어떤 뭐 계약이 있고 뭐 그런가 봐요. 그건 뭐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죠. 자, 이에 더 크립토 베이직은 리플 CTO가 언급한 이 위협에는 각종 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받고 있죠. SEC와요. 자, 그러면서 이런 위협이 있을 때 지금 리플이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죠. 불투명하니까 이제 그 지갑 내에서 XRP 물량을 이제 내다 판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 말이 맞아요. 애초에 리플을 발행할 때 뭐 그렇게 하기로 했었으니까 지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에게. 자,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뭐랄까 위협을 받는다면 스스로 이익을 행동할 수 있다. 리플 스스로를 보호하고 산업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XRP 물량은 리플의 수익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런 말들이 이제 증권에 해당하는 말들이니까 더욱더 SEC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것이죠. 소송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이런 말들이. 자, 한편 리플은 매월 에스크로 지갑에서 10억 XRP를 락업 해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7월 1일 10억 XRP를 언락한 바 있다. 근데 이제 10억 개를 갖다가 풀어서 뭐 기업이나 은행들에게 파는데 그게 뭐 10억 개씩 다 팔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뭐 1억 개, 2억 개 뭐 이렇게 팔리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좀 더 팔릴 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안 팔린 것들은 다시금 또 SQ로 계좌로 들어간대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에스크로 계좌에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팔리게 되면 앞으로 뭐 10수년 이상은 뭐 더 그렇게 팔려야 에스크로 계좌 내에 있는 그 540억 개가 다 이제 소진되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이걸 놓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물량이 돼가지고 공급 물량 폭탄을 맞으면은 리플 가격이 상승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이 물량들 540억 개 이 물량들은 기관이나 이제 은행들에게 가는 것이고 트레이딩용으로 이제 풀리지 않게끔 돼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공급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돼요.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리플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세 번째는 바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사임설이죠. 뭐 이것은 뭐 리플과 SEC의 소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리플 투자자들께서 엄청 궁금해하시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사임설이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임설이 여러분 저 인공지능 아시죠? AI. 그 AI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라고 그래요. 그 사임설을요. 그러니까 그 SEC 위원장은 현재 뭐 미국의 어느 지역 상원의원에 관심이 있대요. 상원의원
이상원 출마예요. 뭐 지금도 뭐 확고부동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사임설이 나오는 근거가 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아닌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 또는 방송으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헷갈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 인공지능 AI는 도대체 인간도 아닌 주제에 어째서 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사임한다고 그런 뻥을 쳤던 것일까요? 자, 그러나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인공지능 AI를 욕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인공지능 AI가 뭐 그런 말을 할 때는 빅데이터를 수집해갖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뭐 SEC 위원장이 뭐 사임한다 뭐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많은 내용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AI 인공지능이 말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정보의 근본 원인은 그 기계인 AI 인공지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잘못된 정보를 먼저 퍼뜨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뭐 진짜로 마크에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뭐 사임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지금 잠재해 있는지 어쩐지는 그런 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대로라면 그게 뭐 무슨 기정사실이거나 정확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리플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뭐 리플 보유하신 분들은 소송 판결도 시시각각 그 날짜가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서 앞으로 너무나 뜬 소문들, 잘못된 정보들 그런 것에 너무나 휘둘리지 마시고 또 이제 리플 소송 판결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리플을 뭐 많은 양을 들고 걱정하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현명하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조절해서 뭐 결코 잃지 않는 투자, 지혜로운 투자, 뭐 그런 투자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